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영도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대덕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한번 우리가 예측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동사 같은 경우는 2020년도죠. 네, 2020년도 5월달 대덕전자로부터 PCB 부분을 분할해서 재상장한 기업이고요. 2022년도 매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품별 비중이 패키지 기판이 한 86%, 거의 뭐 압도적이죠. 그리고 MLB가 이제 11%, 그리고 기타가 4%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기판 매출 안에서의 구분도 일단은 메모리가 58%, 그리고 비메모리가 4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저사양 기판보다는 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전장용 FC BGA를 공급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삼성전기 다음으로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상승 시도 그리고 상승 기대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최근에 엔비디아발 AI 그리고 서버 수요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의 상승 탄력도는 반도체 업종의 상승과 같은 궤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에도 좀 그대로 좀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2023년도에 차트 흐름들만 좀 놓고 보자고요. 자, 2023년도 초반의 가격대가 2만 원이고요. 그리고 뭐 워낙 올해 상반기에는 뭐 2차전지의 상반기였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뭐 감산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힘을 못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점 자체는 상당히 좀 탄탄하게 좀 지켜주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 구간들을 그려줬던 시기들을 좀 보시게 되면 5월달 중순부터죠. 네, 5월달 중순부터 이 시기에 시장 분위기를 좀 놓고 봤었을 때 이게 DDR5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컸었거든요.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뭐 외국인들 그리고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에 대한 물량들이 유입이 되면서 빠르게 25,000원 그리고 26,000원, 27,000원대 가격을 좀 회복하는 그러한 이제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6월 9일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뭐 지금 보시게 되면 2차전지 올라가고 반도체 올라가고 또 반도체 올라가고 2차전지 올라가고 뭐 이러한 이제 꿍짝 패턴을 보여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뭐 경기 민감주, 성장주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는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금융투자 쪽과 보험 쪽에서에 대한 물량이 유입이 되면서 직접 고점이죠.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이러한 라인들 자체를 하향이탈 시키지 않고 오히려 눌림목으로 인식을 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N자 파동을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6월달 말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아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파이어 레피지라든지 서버 쪽에서 DDR5에 대한 이제 채용 스토리들이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하방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뭐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FMC를 앞둔 상태 그리고 FMC를 우리가 결과물들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녹화하는 이 시간대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시켜도 시장은 금리 정책에 대한 하향 안정화가 상당히 조금 올해 하반기의 시장의 화두고요. 그 다음에 금리 동결을 시켜준다고 하게 되면은 또 그만큼 경기 민감주라든지 IT 섹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 금리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여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업종의 주가들은 굉장히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차트에 지금 녹아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시장이 약간 좀 말랑말랑한 매크로의 상황들이 좀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 구간들은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상승 구간들로 인해서 관련 IT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뭐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판 쪽에서는 오히려 저는 뭐 삼성전기는 너무 무겁고요. 그리고 심텍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그렇고 오히려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FC, BGA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유상 샘플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드라마틱하게 하이엔드 제품의 양산을 할 수 있는 이 대덕전자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스윙적인 관점에서 좀 더 우리가 좋은 그림들을 좀 그려볼 수 있는 흐름들이 예상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FOMC를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금요일이라는 약간은 좀 알게 모르게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장 상승과 함께 대덕전자도 상승하는 구간 속에서의 브레이크 이후 다시 한번 재반등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좀 마무리가 돼가지고 오늘 하루 좀 눈여겨봤던 그러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덕전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내용들보다도 좀 더 깊숙하게 좀 깊이 있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 나는 단순하게 기술적인 부분들만을 가지고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싶어라고 하시더라도 일단은 박스권에 대한 돌파 흐름들, 그리고 돌파된 이후에 눌림목 구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타이밍이야말로 우리가 좀 놓치지 말고 좀 보셔야 되는 좀 대표적인 좀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도식화 시키더라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2020년도의 고점 자체가 34,000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하락 추세선을 강하게 다시 돌파를 시키는 모습들, 그리고 기존의 뭐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항 라인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차례 정도 돌파된 이후에 눌림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동안의 저항에서 이제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지, 역할 바뀜이 좀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부분들 좀 해석을 하는 것도 또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묘미죠. 그리고 교차점들, 이러한 수평 라인대에서의 저항과 지지, 그리고 교차되는 뭐 이러한 지점 속에서 만약에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업황을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수 타이밍, 접근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대덕전자에 대한 관심 있는 좀 시선을 가지고 좀 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나마 대덕전자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녹화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외에도 더 깊이 있는 뭐 정보라든지 공부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스토리들을 좀 써가시면 뭐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써 대덕전자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있다면 좀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